김병진의 사이언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부터 뭐가 새로 시작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내년도 수능을 위한,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 그 대입을 위한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도 수능 원서 접수. 근데 이제 이 수능 원서 접수하고 나면 제일 고민이, 그 다음에 오는 고민이 무슨 과를 선택할까? 네. 그게 제일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요즘에 뭐 과학이 중요하다, 뭐 공학이 중요하다, 뭐 이러니까 과학, 공학, 이공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과학 과목은 있는데 공학 과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학과 공학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종류들이 좀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얘기해 볼까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과학하고 공학 뭐 같은 뭐 이과 아이가 그래서 그렇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뭐 수학 잘하는 애들 가는 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과, 이과 딱 나눌 때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수학을 못해, 그거 가지고 문과냐 이과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수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과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요. 그 자연계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문화시키는 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 현상이 요즘엔 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수학으로 증명을 하는데 예전에는 관찰하고 관찰했던 사실들이 반복이 되면 그걸 갖다가 이론과 원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찰스 다윈이라고 종의 기원 그 책을 쓰신 분, 그 종의 기원 책 보면 수학이 없습니다. 그분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거기에서 그 생명체들을 관찰하고 같은 애들끼리 묶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연 선택설이라는 그 법칙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과학자 분명히 많으시고요. 근데 수학이 필요 없는 과학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것들을 잘 모아서 남한테 이게 원리다, 원칙이다로 얘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논리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어를 좀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공학은 이제 뭐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학문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학문 분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풀어내는 방식들이 대부분 그 디자인을 하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할 때는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학은 수학이 거의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건 과학인데. 과학입니다. 그 곁다리로 남학교는 기술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건 공학이. 근데 그 기술은 예.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는 기술은 사실은 테크놀리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언제 한번 기술과 기능 보겠습니다. 뭐 한다는데. 그러면 뭐 국어 시험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수학이거든요. 지금 과학고등학교 뭐 영재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 다 수학만 수학이죠.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재 시스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이나 그다음에 생태학이나 이런 것들은 저거 왜 저렇지 하고 그걸 다 깊게 고민을 하고 계속 관찰해서 풀어내는 요즘에 또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수학 잘한다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생태학과 생태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네. 그래서 그 차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거기 자기 적성에 좀 맞춰서 그 진학을 해야지 대학교 4년을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된 것도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하고 공학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과학은 자연 현상을 이제 이론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물리학, 물리적인 현상, 그리고 화학 물질에 대한 화학,
그리고 생물체에 대한 생물학, 그리고 우주에 대한 천문학, 그리고 우리 지구에 대한 지구과학 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현상되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고요. 최근에는 수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학도 자연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는 사회과학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저렇지? 이렇게 해서 밝혀내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학. 그다음 정치도 정치학이 있고요. 법학, 종교학, 예술학, 윤리학 이런 것들을 사회과학이고 이것들을 남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관찰해서 그죠. 네. 이게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기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거든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막 만들어 놓은 과학적 지식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게 공학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학자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고 끝나는 거고요. 화학공학자는 그걸 가져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내가 뭐 이과인데 공학이냐 과학이냐를 선택할 때는 그럼 돈을 좀 많이 벌려면 그렇죠. 공학 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자들은 다 가난하고요. 공학자들은 돈을 벌죠. 그래서 노벨은 공학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지나보니까 좀 미안하죠.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서 노벨은 공학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런 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권 특허 같은 걸로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요즘은 과학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긴 왔습니다. 이래되면 이제 요새도 일자리도 어렵고 어쨌든 돈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다 보니까 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공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학 이러면 뭐 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학문이다 이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어내는데 각종 기술들을 가져다가 그다음에 과학적 지식들을 가져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학을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그 어원이 엔진에서 나옵니다. 엔진이 라틴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이제 공학자, 엔지니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가져다가 재조합하는 사람이다. 재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는 한음물을 깊게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는 물 나올 때까지 깊게 파는 거고요. 공학자는 동시에 한 10개쯤 팝니다. 파서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물 사다가 씁니다. 왜냐하면 물이 중요한 거고 그 과학자들은 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공학 잘 되려면 과학이 꼭 필요한 거네. 절대적으로 그렇거든요. 과학의 발전 없이는 공학도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공학자만 돈 벌어. 근데 공학자가 그렇죠. 우물을 여러 개 파니까 뭐라도 하나 건지겠죠. 그러면 뭐 공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까요? 화학과와 화학공학과. 그렇죠. 근데 공학이 붙어 있는 과가 있고 기계학과가 있고 기계공학과가 있고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아까 일반적인 과학은 지금 있는 현상에서 다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학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은 지금도 새로운 공학 분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새롭게 지구나 인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최근에 로봇이 나왔다. 그럼 로봇 공학이 등장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로봇 공학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런 것들처럼 요즘에는 심지어 그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경영도 경영공학, 요즘에 정치공학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학문은 살펴보는 거고요. 이건 공학은 해결하는 거죠. 그런 차이에 대해서 새롭게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이 아주 중요하다. 이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이거 진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 과를 선택할 때 이제 공학자가 붙어는 있는데 또 공학이 너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새롭게 생기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좀 특성을 알아야지 그렇죠. 뭐 이렇게 내적성에 맞는지도 알 것 같거든요.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초의 공학은 군사공학이었습니다. 기원 후 200년 정도에 그때는 다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겨야 되는 네. 시대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하는 데 필요했던 거죠. 무기 만드는 거. 대포 만들고 그다음에 성벽 쌓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그게 요즘으로 하면 토목공학, 건축공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군사공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제쯤 돼가지고 야 이런 공학 기술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쓰자.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그 시민공학 이 재창되면서 공학이 인류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공학이 요즘 말로 하면 토목공학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공학의 근원이 토목공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집합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 점점 발전하니까 전기기관차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공학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전파나 전신이나 전기 그래서 전파공학이나 전신공학이나 전기공학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화학공학인데 이 화학공학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화약. 그래서 화학 공장을 만드는 화학공학.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계속 죽이다가 병사들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살려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것들이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페니실 생물학적 제제는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공학이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필요해서 만들어지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 조금 살펴보면 기계공학이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기계공학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역학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요새는 로봇도 로봇공학도 이쪽으로 가고요. 그다음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 합친 것들을 메카트로닉스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분야로 해서 조금 유망한 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공학도 이제 공정에 대해서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학과인데요. 제가 화학공학과 출신이라서. 근데 많은 분들이 화학공학 이러면 화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 화학 잘 못하고요. 아니 화학공학 그러면은 뭔가 막 연금술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니 딱 이렇게 신소재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뭐 새로운 거 막 만들어내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화학자들이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그런 제법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져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화학공학자는 화학 반응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화학 공장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 공장을 지으면 여러 가지 기계들도 갖다 붙여야 되고요. 나중에 발전하면 그 공장을 운영하는 것까지 하는 게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그 위학생들이 보통은 고등학교 때 물리보다 화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학은 암기가 좀 많으니까 많죠. 화학 잘한다고 학원과 오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가리키는 거는 물리와 수학만 가르쳐요. 어떻게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화학 잘한다고 학원과 가지 마라. 그 화학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학과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하면 자기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요즘 진짜 공학 분야가 많아가지고 지금 반도체 뭐 인력 증원하는 그렇죠. 아예 그냥 반도체 공학과 이렇게 만들 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반도체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내가 평생 반도체라는 것과 씨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투자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을 것 같고 어디를 내가 과를 이렇게 딱 선정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좀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그래서 주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과학자들은 지식을 찾아내고 지식을 배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공학은 그 지식을 갖다 응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공학과를 갔는데 자기가 좀 적성이 안 맞다. 그래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그 공학적 지식을 배울 게 아니고요. 공학적인 배경 그리고 그 공학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는가. 그래서 공학적 개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반도체 공학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반도체
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새로운 소재를 만들거나 설계하는 흐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새로운 것들이 대상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소프트웨어 회사에 화공학자도 갑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공학이 아까 공장을 설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 플로우 차트 짜듯이 공장 설계도 똑같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가면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거기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회 현상으로 가서 요새 시스템 공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설계하는 이런 건 역시도 논리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꼭 공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 학문의 지식에 매몰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변을 돌아봐라. 그러니까 확장성을 늘 응용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후배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국어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해서 우리는 대상을 바꾸면 내가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으면 봅니다. 들을수록 이 공학 분야를 전공하실 분들은 한테 더더욱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지만 인문교육이라든지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과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의대라는 게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의대는 정말 수학 필요 없거든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의대를 가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아이 적성이 뭔지 학생들의 적성이 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게 하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지극체험교육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 본부장님은 늘 직업체험 교육에서 선봉에 설 수 있다. 준비돼 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 과목일 것 같아요. 이 과목 자체가 과학이냐 공학이냐. 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과 함께 사연서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안전하게 오늘도 지내입시다. 자갈 찾으면 17,958